2017년 세상에 알려진 일명 사법농단 사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판사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법원을 강제 수사하는 일이 벌어졌죠. 2018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2019년 초에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5년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 수사 책임자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였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매우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영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후 2시에 선고가 시작돼서 벌써 4시간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 아직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초유의 사건인 만큼 선고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재판 시작 때 재판장이 사람 상체 높이만큼의 서류를 들고 나오자 법정에선 놀라운 탄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일찌감치 오늘 일과 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고 조금 전에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선고 중 휴정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선고가 오늘 일과 시간 내에는 끝날 것 같지 않다. 선고 중에 휴정 시간 갖는 건 정말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사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어떤 사건입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법부의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이 나오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판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의 노조 처분 행정소송 등을 두고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의 비판적인 내부 판사들의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또 일부 판사에 대해선 불리한 인사조치까지 내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재판 거래 그리고 법원에 대한 판사 정보 동향 수집,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자, 혐의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만에 지금 1심 선고가 나왔고요. 기소 이후로는 1811일이 흘렀는데요. 네, 검찰이 지금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몇 년 구형했습니까? 네, 검찰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그리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피고인들은 내내 양 전 대법원장 포함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은 물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결심 공판에서는 정치 세력의 공격이며 검찰이 그 천병 노릇을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선고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직 최종 주문이 나오기 전입니다만 선고를 하면서 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입장을 쭉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1심 재판부 현재 대부분의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맞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전교조 법의 노조 청부 행정소송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들의 개입과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법원 윗선에 좀 비판적이었던 이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개별 법관들에 대해 불이익 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라고 해도 불리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번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들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건데 이미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진 판사가 10수명입니다. 근데 상당수는 지금 무죄를 받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전현직 판사 14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까지 2명만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2심까지 해서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어서
최종 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이제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장이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뒤 나올 선고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다면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수사를 전체적으로 지휘한 수사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특별공판팀까지 꾸려서 재판에도 총력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14명 중 2명만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